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하나로 5가지를 머릿속에 박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보도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손이 먼저 움직이도록 흐름을 깔끔하게 잡아드릴게요. 오늘 가져가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법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화면을 한 번에 단순화해서 눌러야 할 순서만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법입니다. 핵심은 비밀 기술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한 번의 이익보다 수수료 누수가 더 빠를 때가 많아서 이 부분을 잠그는 순간부터 판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AI는 예측보다 정리에 강합니다. 정리를 잘하면 매일 루틴이 되고 루틴이 되면 결과가 붙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내 돈을 넣기 전에 실전 감각을 익히는 연습판으로 쓰시면 시작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고정 댓글은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적용 방법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보셔야 실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100달러로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거래가 맞으면 몇백만 원 그림도 가능합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접어두고 숫자만 보면 감이 바로 옵니다. 숫자는 결론을 빠르게 보여줍니다.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됩니다. 먼저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2026년엔 약 2,66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5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숫자만 봐도 묵직하죠.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승은 했지만 체감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 비교만 보셔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리스트에서 빼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이미 결론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에 베팅해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때는 숏에 베팅해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기회가 양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 쪽은 세금이 없다고 느끼기 쉬워서 부담이 낮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국내 거래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이슈가 따라온다는 인식이 강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어서 작은 돈이 큰 돈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배인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느낌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이면 필요 없지만 소액은 없으면 큰 수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거래소 선택이 삐끗하면 실력보다 환경에 먼저 지치고 선택이 맞으면 시작부터 속도가 붙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이유가 명확해서 흐름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체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느끼니 다들 해외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소액일수록 이 기능이 주는 기회 폭이 크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많아서 수수료 차이가 누적되면 계좌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기 쉬운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더 민감해집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야 바로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박아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를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은 퍼센트가 단타에선 큰 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버튼 한번 눌렀는데 이미 출혈이 생깁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이 정도면 시장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수수료를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수수료가 높으면 구조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형 거래소 4개와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기준은 5가지 흐름입니다. 수수료, 거래 방법의 간편함,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출금 가능 여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015%이고 비트겟은 0.066%이며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단타로는 이 숫자를 매일 맞습니다. 거래 방법의 간편함도 중요합니다. 초보는 버튼이 복잡하면 실수가 늘고 주문창이 어렵다면 손이 멈춥니다. 간편한 구조일수록 주문이 빨리 손에 붙고 실수는 줄어듭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더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급할 때 말이 통하면 멘탈이 지켜집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입니다.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배수가 높을수록 기회도 커지지만 선택은 본인 성향에 맞춰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도 큰 차이입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편의성이 확 갈립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흐름 끊지 말고 끝나자마자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고 가입까지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을 맞춰도 진입 타이밍이 어긋나면 수익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매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진입하는 것입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방향이 반대일 뿐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제 롱 포지션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확인될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 반복되면 시장이 위로 힘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어 롱 진입 근거로 활용됩니다. 거래량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높여 롱 판단을 돕습니다. 뉴스도 타이밍을 밀어 올립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힘이 됩니다. 이런 재료가 붙을 때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숏이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아래로 끌리는 힘이 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숏 진입 근거로 자주 활용됩니다. 거래량 감소도 힌트가 됩니다. 특히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없는 상승 뒤에 꺾임이 나오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쓰면 감으로 누르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에서 지금이 확장인지 과열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어 롱과 숏 선택이 더 또렷해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쌓일 때 근거를 모아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근거를 세워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향보다 근거가 먼저입니다. 다시 오늘의 5가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초보 따라하는 거래법은 거래소 선택과 롱, 숏 개념을 바탕으로 주문 넣는 순서만 익히면 바로 손에 붙습니다. 중학생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사례는 결국 단타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짧은 파동을 먹고 빠르게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반복이 누적되면 숫자가 커집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방법대로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수익 곡선이 달라지고 단타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AI 활용 단타는 하루 50만 원을 노리는 루틴으로 만들 때 힘이 납니다. 뉴스와 지표를 빠르게 요약하고 조건을 걸어 알림을 받고 내가 정한 규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하면 매일 흐름이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입금 없이 $100로 시작하는 방법도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큰 돈을 넣기 전에 $100로 주문 넣는 손동작과 롱숏 감각을 먼저 익히면 이후에 흔들림이 확 줄어듭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를 한 번에 모아두었습니다. 이 2가지를 먼저 챙기고 시작하면 출발부터 체력이 남고 같은 실력에서도 결과가 더 깔끔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이 끝나자마자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고 적용부터 끝내시면 됩니다. 준비가 끝나면 매매는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어렵게 포장하지 않고 핵심만 더 선명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